자, 리딩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의 10문항입니다. 자, 이번 강도 집중 잘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일단 모으고 이쪽에서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입니다. 자, 뜻이 좀 다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께 어떻습니까? 좀 수월한가요? 아니면 모르는 단어도 있나요? recognition은 뭐예요? 인식. 두 번째는 인정.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인정의 뜻으로 쓰일 땐 주로 뒤에 for가 많이 따라와요. 뭐뭐뭐에 대한 인정. 이렇게 해서 자, recognition 이렇게 되죠. acceptance는 수용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sympathy라고 하는 건 동정이죠. 불쌍해. ad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accept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요거는 뭐냐면 인정은 보통 잘못한 일 있죠.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 인정해 라고 할 때 쓰는 게 여러분들 admit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인정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용도 뭔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뜻을 이렇게 한국말로 좀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갖다가 내가 너 받을게 그러고 수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다의 수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받아들이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장과 혹은 입학 등등등의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고 활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구분을 좀 해봐 드렸고요. 갑시다. 이분이 어떻게 되죠?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보너스. 부럽다. 좋겠다. 그쵸? 네, 그래서 자, Alice Thomas was given a bonus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over here에 뭐가 나와 있어요? accomplishment, 성취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뭘 성취를 했나 봐요. 그녀의 성과에 대한 인정으로 라고 하면 여기다 답 쓰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admission이 인정의 뜻이 있는데 왜 안 돼요? 그런데 성취에 대한 인정은 인정받았다라고, 성취에 대해서 인정받았다 그러면 칭찬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부정적인 잘못이나 오류에 대한 인정이에요. 수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in admission of라고 하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잘했는데 뭘 자기가 잘못했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여기 왜 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말했던 요 인정이 바로 칭찬 공과 가까워요. 자, 그래서 in recognition of에 자, A번에다 정답을 쓰셔야 합니다. 111번은 난이도가 좀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해오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D번이 답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잘 맞추고 자,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다시 이슈가 이렇게 된다면 잘 맞추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자, 11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는데요. 또 뒤쪽의 내용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고요. 자, 뒤쪽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죠. 분사구문은 자,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분사구문은 생략된 접속사를 문맥에 맞춰서 읽는 사람이 알아서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맥에 맞춰서 자, 복원시키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분사구문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overseeing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거니까 자, Dartmouth라고 하는 자, 도시가 있어요. 자, 이 도시에 공장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 건축을 관리 감독하는 동안에 그렇죠? 예.
그녀가 성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보너스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1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1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로 가면 ABCD의 선택지가 자,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명사고요. 자, forecast 같은 단어는 뭐 예보하다, 예측하다의 동사와 예보, 예측의 명사까지. experience도 자, 대부분 명사로 알고 있지만 뭐뭐뭐를 겪다, 경험하다의 동사까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더가 나와 있고 뒤쪽에 명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 자리고요.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접근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겠는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it는 또 가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hat 이하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카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뭐를요? 요걸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것이 또 어때요? required는 동사가 아니니까 분사고요.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뭐 하도록 요구되는 거예요? 이끄는 것이죠. orientation session입니다. 중요한 단서네요. 직원들이 처음에 왔는데 사전 예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전 예비 교육에 자, 수업이 있습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1번 회의, 2번 회기, 회의의 기간이죠. 3번에는 특별 수업의 뜻이 있어요. orientation session이라고 하면 자, 특별 수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입 직원들을 위한 orientation 이것을 갖다가 이끌도록 그죠? 이끄는데 요구되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분이 그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문맥상 적절하죠. 그리고 그 사실, 이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13번으로 갑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뭐 얘네들은 다 명사이지요. 그죠? 그리고 C번과 D번은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B번은 대신에 term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고정되고 확정된 기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기, 뭐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의 임기를 말하고요. 또 학기 있잖아요. spring term. 이게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기간은 perio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term과 period가 같이 선택지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loan, 대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자, long period냐, long term이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대출은 기간이 확정돼 있나요? 아니면 확정이 안 돼 있나요? 정해진 거죠. fixed period 맞죠? 그래서 long term, 그죠? loan이라고 보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period가 아니라 term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옛날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대비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문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terminology라고 하는 단어가 줄어가지고 현대 영어에서 이제 term 이렇게 쓰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조건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사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We are in good term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좋은 사이 안에 있어. 좋은 사이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 be in good terms 라고 하면 사이 좋아. 이렇게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뜻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ign은 명사로 쓰게 되면 당연히 간판의 뜻과 징후의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서명하다의 뜻이 있겠죠. 여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서에 무엇일까요? 뭐뭐뭐에 따르자면 작업이 완료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8월 10일보다는 더 늦지 않게. 그러니까 8월 10일 이전에 작업 완료돼야 돼. 이거는 계약서에 어디에 따르면 그럴까요? 출처와 근거를 나타내는 according to가 나왔는데요. 자, terms가 되겠죠.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ntract와 함께 terms는 굉장히 잘 쓰이는 단어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114번 가겠습니다. interest,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으니까 짧게 하죠. 감정 유발 동사고요. 자,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러면 품사 정리가 다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품사 및 어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are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individuals가 앞에 나가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흥미입니다. 관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사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명사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ed냐 ing냐인데 뭐 ed가 동사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감정 유발 동사와 관련해서는 그 아주 초급자들 혹은 초심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긴 설명이 못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nterest는 항상 타동사라 그랬죠.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만들다. 감정 유발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타동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interested는 뭐죠? interest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영화가, 그죠? 어떤 게임이 나를 흥미롭게 만들었다가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 만드는 건 영화고요. 흥미를 유발당해서 느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ed가 누구랑 같이 쓰여요? 그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과 함께 쓰이고, 감정 유발 동사의 ing는 그 감정을 유발시킨 사물과 함께 쓰이는 것이 토익의 법칙이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누구를 설명합니까? 개인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in 이하의 흥미를 느낍니다. 흥미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C번에다 쓰시는 것이 옳죠. 자, 2018년도, 올해 이제 18년도죠. 8월 12일 날 토익 시험이 있었어요. 8월 12일 날 있었던 토익 시험에 이런 감정 유발 동사의 ed, ing와 관련된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토익에서 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안테나를 딱 세우고 지금 사람을 설명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유발당한 상황이냐, 아니면 어떤 사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ing, 능동적 상황이냐를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사람은 스스로 뭐뭐를 할 것 같고 사물은 뭐뭐를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감정 유발 동사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고 사물은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죠. 다시, 그래서 surprising news가 맞습니다. 뉴스는 어때요? 자,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be interested in,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덩어리로도. 자, 그런데 왜 be interested in을 많이 들어봤느냐? 자,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저런 어구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trade fair라고 하면 무역박람회라고 하죠. 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데 관심이 있는 개인들은 inform,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자, 뭐에 대해서? 자, 그들의 intentions, 의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자, 115번으로 가겠습니다. ABC들을 보니까 뜻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휘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be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들어와도 되고요. 자, BPP에 어차피 이것도 뭐 형용사 보호라고 봐도 되지만 수동태 동사가 들어와도 됩니다. 자, A부터 D까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게 있을까요? acceptable은 자,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수용 가능한. finished는 뭐 여기선 be finished니까 완료된다 이런 얘기고, relevant는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definite는 명확하다의 뜻입니다. 자, 앞쪽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insisted는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Every question asked at the meeting. asked는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면 회의장에서 등장하고 질문이 되어질 수 있는 every question. 회의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 하나하나의 질문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topic they're discussing, they were discussing. 그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주제에 어떻게 돼요? 주제와 연관돼 있어야 되고 그것에 적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C번이고요. acceptable도 to가 잘 나와요, 뒤에. 그런데 그때는 somebody가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수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자, relevant to와는 달라요. relevant to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to 이하의 적합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주제에
적합해야만 된다, 관련성이 있어야만 된다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뒤에 전치사 to가 잘 따라 나오는 자, 그런 형용사는 A번과 C번 두 개가 있기는 하지만 자, 문맥상 이것은 지금 C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맞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품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루는 문제마다 품사는 대단히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왜요? 결국은 이것을 얼마만큼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느껴서 문제 안에서 적용을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빠른 문제풀이, 경제적 문제풀이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quickly부터 시작해가지고 quickest까지. 품사가 어때요? 얘는 부사, 얘는 동사, en이 이렇게 붙으면 동사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인데 er, est. 비교급과 최상급이에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요. quick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부사로도 쓴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어체에서만 그런 거니까 아직까지 시험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부사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that 이하의 주어 동사가 성립이 되고 있을 텐데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까지가 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하에는 또 자, 주어 동사의 부사절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얘기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부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선택지 중에 부사는 A번밖에 없어요. 자, 이걸 지금 사전 찾아보신 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 주십니다. 퀵도 보니까 영영사들 보니까 특히 부사라고 나오던데요. 예, spoken English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쓰고요. 자, 이거는 정식 영어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번의 답을 쓰시고 확정되었으면 앞쪽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도 해볼 겸 travel agent라고 하는 것은 여행사 직원이고요. 에이전트는 대행하는 사람이고 agency와 함께 잘 나오죠. agency는 회사입니다. 대행사.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자, 이 미스 바이넘 죄송해요. 자, 미스 변이라고 읽었네요, 제가. 자, 미스 바이넘이라고 하는 분이 예약을 갖다가 해야 된다. 어떻게? 빨리 해야 된다. 왜? 바로 좌석이 겨우 몇 장만 자, 그 비행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부사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117번으로 넘어가고요. 17번째 문제를 보니까 up부터 시작해서 among까지 전부 다 선택지가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up은 현대 영어에서는 부사로 대부분 써요. 자, up이 부사로 쓰이면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다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fill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꽉 채워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완전하게 채워달라는 얘기고요. 자, 또 예를 들자면 finish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다 끝내라 그 일. 질질 끌지 말고 이런 얘기. wrap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자 포장해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부사 자리에서 보시면 완전히로 보시고요. 자, 당연히 전치사로도 일부 써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전치사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네요. 자, go up the hill 이렇게 얘기하면 언덕 위로 올라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와 유래와 기원, 출발점 등을 나타내는 자, 우리말로는 로부터 이렇게 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전치사고요. upon이라고 하는 단어는 on과 똑같은데 on이 훨씬 더 용례가 많죠. 이 on의 용례 중에서 자, 실제로 어디 위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어떤 행위명사가 나왔을 때 그 행동이 발생하는 것과 맞닿아서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on이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upon이 나와 있으면 죄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on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런데 on이 나와 있는 자리를 upon으로 바꾸려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어디 위에 있다거나 시간적으로 뭐뭐 하자마자 무엇을 하는 것과 딱 접촉해서 라고 하는 맥락일 때만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among은 주로 이제 무리를 나타내죠. 무엇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 이상의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부터? 셋 이상의 명사가 나왔나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among을 지우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단수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거부터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정상적인 전치사 어휘 문제로 보시고요. 해석 접근을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반스가 거부했어요. 뭘 거부했나요? 자, all the offers. 모든 거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누구의? 자, 무엇의? 바로 assistance의 제안입니다. 자,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 도움의 제공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움의 제공들 중에서 자, 심지어 뭐들까지 바로 those는 offers를 의미합니다. offers of assistance를 의미하는데요. 자, 어떤 도움조차도 네, several members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의 부서에 있는 몇몇 직원들로부터의 도움이 되겠죠. 이건 출처가 직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정답을 여러분들 B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117번도 정답 B번으로 정하고 마무리 짓고요. 1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요건 또 ED형이에요. 자, dismiss는 해산시키다, 해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주죠. complete는 끝내다의 뜻이고요. expect는 예상, 기대하다. allow는 뭐 이제 허용하다인데요. 여기는 지금 have pp의 자리니까 이거는 완료의 시제를 가진 동사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가로로 묶어야겠네요. 후부터 individuals에 걸리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이러이러한 개인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들일까요? orientation course가 되겠어요. 그 예비교육 훈련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예비교육 훈련 코र्스를 갖다가 어떻게 한 직원들이 허용받을 것이다. 뭐 하도록? 시작하도록. 뭘 시작해요? 그들의 고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시작하도록 허용을 받을 것이다. 이 회사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낸 사람들만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고 완료하고 수료하고 끝낸 그런 직원들이 자, 투이어를 하도록 허용을 받는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B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19번째 문제입니다. ABCD를 보니까 요거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비동사가 있는데요. 동사가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세요. 대박. 맞죠? 이런 걸 우리가 1초짜리 문제라고 합니다. 혹시나 함정이 없는지 여러분들 구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좀 지워보세요.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지워보세요.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지워보세요. 그러면 acceptance가 어떻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as는 지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또 빼서 버리면 되잖아요. 와, 대박. 진짜로 간단하게 ing에다 정답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expand는 확장되다와 확장시키다. 자타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봅시다. alternates, methods 이렇게 돼 있어요. alternates라고 하는 단어는 대안의 그런 얘기죠. methods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지불 방식이 되겠어요. 크레딧 카드로 내느냐, 현금으로 내느냐. 이거군요. 그래서 대안이 되는 지불 방식의 수용입니다. 대안이 되는 지불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뭘 포함해서? 자, 바로 including, such as, like 이런 건 예시를 나타낼 때 많이 있어요. bartering. bartering이 물물 교환이죠, 원래. 그래서 물물 교환을 포함하는 이런 대안이 되는 그런 어떤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용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사용을. 캐시의 사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자, 대안이 되는 그런 지불 수단들에 대한 수용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물물 수단 물물 교환이 늘고 있다는 글쎄요, 동의할 수 있을래나? 물물 교환도 늘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데 가면 A 제품 주고 뭐 B 제품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세대에는 별로 그렇게 물물 교환이 익숙치는 않은 자, 그런 세대인데요. 여러분들 세대 이 강의를 주로 시청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고 사이트 같은 데서 물물 교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래요. 자, 그래서 119번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정답까지 찾아봤으니까 해석 연습까지 끝냈고 마무리하고요. 자, 120번 가겠습니다. 어우, 대박. 인칭 대명사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인칭 대명사 문제는 적게 나오면 하나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이제 part 6까지 해가지고 한 3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고맙죠, 우리한테는. 자, 일단은 품사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시 나와 있는데요. 자, 대답에 뭐가 있어요? 타동사인 declare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따라서 이 자리는 주어 자리입니다. 아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또 1초짜리 문제죠. 정답은 A번으로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요거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nds는 의도하다, 계획하다, plans로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는. 자, declare. 발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발표하고 공표하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자, 바로 우리가 will be one of the sponsors. 우리가 스폰서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of the city zoo. 자, 동물원에 when it reope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시 동물원의 여러 그 돈 되는 후원자들 있죠. 후원자들 중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려고 자, 그 패트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 20강의 그러니까 20강이란다. 두 번째 강의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10문제를 통해서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주제 한 문제 한 문제 좀 살펴보셨는데요.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중간중간 혹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이 강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만, 그러니까 old information이라고 저는 주로 표현하는데요. 그것만 제가 100% 여러분께 전달했다면 이 강의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그죠? 한 20-30% 정도 여러분들이 new inform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혹은 new tip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강좌는 굉장히 여러분께 유용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30%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강좌가 된다라고 교육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강의가 여러분께 적절한지를 판단하시는데 기준으로 좀 잘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